안녕하세요 여러분, 펭귄대마왕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캐대언 분석 리뷰를 준비해왔어요. 스토리를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스토리 설명과 함께 리뷰 시작합니다. 골스윗이라는 짧은 음악이 깔리며 헌트릭스의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먼 옛날 악귀들이 세상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노래를 통해서 결계 같은 걸 만들었나봐요. 그 시절 헌터들이 만든 결계를 혼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혼문은 아직 미완성. 그래서 혼문을 완성시키는 게 주인공의 목표예요. 그리고 시작된 헌트릭스의 콘서트. 그런데 비행기가 공연장을 지나쳐버려요. 한편 헌트릭스 멤버들은 비행기에서 식사 삼매경이에요. 근데 승무원들이 좀 이상하죠? 사실 이 승무원들은 헌트릭스의 팬들을 먹어치우러 온 악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헌트릭스를 소개하는 넘버 하우즈단이 등장해요. 악귀 사냥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와 헌트릭스가 얼마나 인기 있는 아이돌인지를 보여주는 노래죠. 음악도 음악대로 좋았고 액션과 화려한 영상미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캐릭터를 훌륭히 잘 보여줬어요. 이 곡을 좀 더 분석해본다면 가사의 전달력은 부족했다고 느껴졌어요. 이 노래가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게 어떤 연출인지 설명하려는 것뿐이니까 살짝만 더 들어주세요. 저는 이 곡에서 IM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우즈단은 헌트릭스를 소개하는 음악이고 이걸 시각적으로 정말 잘 설명해줬는데 가사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오프닝 넘버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세계관이라도 설명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영화 시작과 함께 세계관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주인공인 헌트릭스를 소개해줄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골스윗도 그렇고 하우즈단 역시도 중요한 설명은 대사나 내레이션으로 하고 인물의 성격은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했죠. 이런 케이스의 오프닝 넘버를 가진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라라랜드와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Over the Rainbow는 노래 자체만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앞으로 배경이 될 오즈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시가 누군지 소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만 좋을 뿐이죠. 또 다른 예시는 라라랜드예요. 작품의 배경과는 그다지 상관도 없고 그렇다고 주인공을 소개하지도 않거든요. 오프닝인데도 아무런 소개가 없지만 그냥 노래가 좋아요. 이런 오프닝은 전달력도 부족하고 작품성도 떨어지지만 흥행성을 노리기 좋거든요. 아마도 대다수의 관객은 인물이나 배경 소개는 내레이션으로 떼어도 되니까 그냥 좋은 노래를 들려줬으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나 라라랜드처럼 가사의 전달력과 작품성이 부족한 오프닝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개성은 놀라웠어요. 그리고 노래가 아닐 뿐이지 설명은 충분히 했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나 라라랜드의 오프닝이 극찬을 받듯 하우즈단도 상업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작전에 실패한 악귀들은 귀마에게 혼쭐이 나고 있네요. 귀마는 혼을 먹지 못해서 불꽃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가 등장해 새로운 전략을 꺼냅니다. 헌터들이 아이돌 활동으로 팬을 확보하니까 악귀도 아이돌을 만들어서 팬을 늘리자. 한편 헌터들은 아까 공연 도중 혼문에서 황금빛을 목격했고 목표가 코앞임을 알게 돼요. 루미는 황금빛 혼문에 꽤 집착하고 있었고 멤버들 몰래 다음 신곡을 발표해버립니다. 고든도 평가를 해보자면 이번 건 아이원을 설명하는 곡이에요. 루미의 목표가 무엇인지와 함께 황금 혼문에 대한 루미의 집착이 드러나는 곡이죠. 사실 루미에게는 악귀의 문양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비밀을 숨겨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황금빛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루미는 많이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리허설 중에 문제가 터져나와요. 노래의 하이라이트에서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악귀의 문양이 어느새 목까지 퍼지고 만 거죠. 대체 왜 루미한테 악귀의 문양이 있는 거예요? 사실 루미의 아빠는 악귀였습니다. 혼문이 완성만 되면 악귀는 모두 사라질 거고 내 몸의 문양도 사라질 거야 라고 루미는 굳게 믿고 있어요. 루미는 그동안 문양 때문에 친구들에게 벽을 쳐야만 했거든요. 이것이 루미의 원트. 팬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건 루미의 본 모습이 아니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기에 오히려 불안한 걸지도 몰라요. 내 본 모습이 들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줄까? 문양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만 동시에 문양을 들키면 모두가 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힘있고 찬란한 곡의 분위기와 정반대로 어둡고 불안한 루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은 서로 대비가 극명하기에 이런 톱스타의 불안을 보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네요. 루미의 원를 설명하는데 아주 잘 어울렸어요. 이제 비밀은 싫어. 내 본 모습도 사랑받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먼저 혼문을 완성해야 해. 하지만 루미는 이룰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라이브 공연 직전에 도망쳤고 목까지 퍼진 문양 때문에 더는 노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죠. 친구들이 루미를 위로해주지만 역시나 루미는 자신의 진짜 속내를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대충 성대가 안 좋아졌다 정도로 생각하는지 친구들도 일단은 루미에게 성대 이슈를 숨기자 합니다. 하지만 당장 2주 후에 아이돌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날은 1년치 혼문의 힘이 전부 모이는 날. 루미의 목표가 코앞이에요. 조이는 루미를 위해 한의원을 예약하죠.
악기의 문양이 원인인데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될 리가 없지만 뭐 어쩌겠어요. 비밀인데. 한의원 파트는 치료랑 별 상관은 없고 다음에 등장할 소다팝을 위해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코미디 파트예요. 그리고 멤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코미디 파트라서 이걸 심각한 문제로 풀지는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마주치는 사자보이즈. 애니메이션도 재밌고 멜로망스의 노래까지 정말 웃겼어요. 재수 없는 첫인상으로 시작하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포인트를 재치있게 잘 잡았네요. 그리고 시작되는 사자보이즈의 공연. 악기에 대한 설명도 이미 했고 목표가 뭔지도 이미 다 말해버렸겠다. 그리고 어둡게 내려앉은 분위기를 코미디로 환기해준 다음에 등장한 넘버 소다팝이에요. 순수하게 K-팝 아이돌식 노래였죠.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연출도 재밌고 그냥 좋은 노래만 할 수 있도록 초석을 잘 깔아둔 점도 있고. 그래서 소다팝 공연은 작품적 메시지가 없더라도 잘 만든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확실한 근거와 완급 조절을 통해서 설계된 장면이니까 흐름을 전혀 해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자보이즈가 악기임을 눈치챈 헌트릭스는 전투를 준비해요. 촬영이 끝나면 덮치려고 준비하던 찰나 진우가 헌트릭스의 존재를 눈치채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서 목욕탕으로 도망친 사자보이즈. 이제 전투가 시작되죠. 루미는 진우와의 전투에서 문양을 들키지만 어째서인지 진우는 루미의 문양을 숨겨줍니다. 이제 루미의 비밀을 알게 된 남자가 생겼네요. 사자보이즈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훔친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귀마도 역시 루미에게 문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루미는 문양이 있음에도 귀마의 조종을 받지 않아요. 진우는 이러한 루미의 약점을 이용해 살살 무너뜨려 보겠다고 답합니다. 이제 홍문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급해진 헌트릭스는 아이돌 시상식에 사활을 걸기로 합니다. 신곡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홍문을 완성하자. 그렇게 해서 악기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 담긴 신곡을 만들기로 방향을 잡아요. 방에 들어온 루미는 손수건을 보고 진우를 떠올리죠. 그리고 등장한 까치와 호랑이. 야, 너무 귀엽다 진짜. 진우의 편지를 전달받은 루미는 호랑이를 따라가게 되고 진우에게 선빵을 갈깁니다. 그리고 루미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가 생겨요. 과거 진우는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귀마의 도움을 받아 군 걸로. 아니 이게 뭐야? 아무튼 악기의 문양이 점점 커졌고 그렇게 집어삼켜졌어요. 악기들의 세상으로 소환돼 영원히 귀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진우는 자신이 가족을 버렸다며 자책하고 그 기억에 괴로워해요. 열받지만 루미의 비밀을 공유하는 첫 친구예요. 헌트릭스는 열심히 악기에 대한 분노를 담은 끌어내려라는 디스곡을 쓰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루미는 한편으로 고민하죠. 나랑 악기는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건가? 단지 조종당하고 있을 뿐 나랑 같은 존재인 건가? 고민해봤자 시간은 흘러가고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는 치열하게 1위를 두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사자보이즈로 갈아탔죠. 덕질은 갈아타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건데 그건 펭귄 대마왕님이 중증 오타쿠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차여차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합동 사인회가 열리게 돼요. 루미와 진우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친해집니다. 여기서 진우는 루미에게 알려줘요. 증오로는 귀마를 물리칠 수 없다. 사인회가 끝나고 루미는 신곡을 연습하지만 가사는 온통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미라는 루미가 고친 가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루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죠. 하지만 루미는 절대로 미라에게 비밀을 말해주지 않죠. 미라가 아닌 진우를 만나기로 합니다. 우리가 훈문을 완성하면 귀마는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그러면 문양도 사라질 테고 넌 자유가 될 것? 그러니까 헌트릭스가 1위를 할 수 있게 도와라. 진우는 거절해요. 루미는 자신의 속마음을 진우에게 밝히고 진우는 팔찌를 받게 됩니다. 시상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헌트릭스는 점점 분열되고 있어요. 루미의 비밀이 결속을 점점 해치기 시작했죠. 증오로는 귀마를 이길 수 없다. 전혀 다른 노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상식 하루 전이에요.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루미는 위기가 오자 진우를 떠올려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등장한 루미와 진우의 앙상블 프리는 꽤 좋았어요. 감정이 임기점에 다다를 때 터져나오는 음악.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문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괴로운 기억을 지우고 귀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로 한껏 호소했고 그동안 숨겨야만 했던 문양을 드러내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듯한 연출까지. 이게 바로 전달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고요. 제가 뮤지컬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캐릭터의 내면의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이에요. 대사가 아닌 노래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리듬, 화성, 선율 등 음악의 언어로 감동을 끌어내니까요. 극적인 상황에 놓인 루미의 내면의 세계를 들려주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오던 고조된 감정이 음악의 언어로 폭발할 때 전해지는 이 깊은 감동. 음악은 뮤지컬 영화에서 의미와 의도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애니메이션도 대사도 액션도 아닌 음악이 가진 호소력과 전달력에 가장 비중을 두는 장르라고 생각해서 저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프리전에 나왔던 그냥 노래만 좋은 어느 넘버들보다 저는 이 장면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뮤지컬을 보는 이유니까요. 저는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보는데요. 아님 말고. 노래가 끝나고 진우는 1위를 양보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끝까지 무언가를 말 못하고 숨기고 있었죠. 사실 귀마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사실 진우는 궁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가족을 버렸어요. 나는 너에게 이 기억을 지워줄 수도 있고 더 잘 들리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진우는 루미가 아닌 귀마를 선택합니다. 한편 루미는 멤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렇게 끌어내려가 아닌 골든을 부르기로 정하죠. 이 영화의 핵심이자 루미의 원가 담긴 곡 과연 골든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화의 구조와 짜임을 생각한다면 골든은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그렇게 아이돌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돌 시상식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원래 저렇게 T1젠지 소개하듯 진행하나요? 사자보이즈가 싸움이 나서 먼저 무대에 오르게 된 헌트릭스. 그렇게 골든을 선보입니다. 이때 바비가 악귀들에게 납치당하고 루미가 그토록 갈구하던 홍문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안 좋죠. 또 저거 보고 눈 돌아갈 게 뻔하니까요. 바비는 사실 악귀가 변신한 거였네요. 갑자기 불이 꺼지고 끌어내려의 전주가 재생됩니다. 루미는 아까 홍문을 보고 눈이 돌아버렸잖아요. 특히나 자신의 원성을 부르는 도중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이제 끌어내려질 차례예요. 골든은 그러니까 아이원은 당연하게도 해결책이 아니었으니까요. 루미가 끌어내려를 부르는 도중에 악기에 의해 문양이 들통나게 되죠. 철저하게 감춰왔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돼버렸어요. 멤버들은 배신감에 휩싸였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걸 안 루미는 다시 도망쳐요. 진우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우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걸 알게 돼요. 비밀을 공유한 친구의 배신? 이야, 이제 루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니다, 아직 셀린이 남았으니까 아직 희망은 있어요. 셀린은 루미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루미는 방황합니다. 헌트릭스는 차트아웃되고 홍문은 무너지고 사자보이즈가 1위를 달성하죠. 그리고 귀마는 남산타워로 넘어옵니다. 미라와 조이도 모두가 홀린 듯 남산으로 향하죠. 한편 셀린은 뭐야, 제주도에 있는 거야? 루미야, 너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어떻게 간 거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죠. 대충 순간이동해서 갔겠지 뭐. 그리고 이 영화 최악의 장면이 등장해요. 많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루미와 셀린은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노래가 아니라 대화를 한다고요. 대체 왜?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해주지 못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셀린에 대한 이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을 보는 이유와 음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프리에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바꿔 말하자면 음악으로 전달하지도 않을 건데 대체 우리가 이걸 왜 보죠? 이 장르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여기는 두 사람의 앙상블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요. 셀린은 루미보다 홍문이 더 중요한 것처럼 굴잖아요. 이건 겨울왕국에 태어나서 처음으로가 빠진 거고 위키드에 디파인 그래비티가 빠진 거라고요? 두 사람의 감정이 극이 다다랐잖아요. 근데 그냥 대화만 하고 끝이라고요? 대체 무슨 얼토당토하는 장면이야? 셀린 파트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보는데요. 아님 망고. 그러고 루미는 떠납니다. 뭐야, 진짜로 순간이동해서 간 거였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죠. 한편 남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사자보이즈의 Your Idol 공연이 등장합니다. 설마 Your Idol 때문에 셀린 파트에 노래가 없는 거야? 아니지? 에이, 아닐 거예요. 셀린과 루미의 앙상블 뒤에 바로 섹시돌 콘서트가 이어지면 음악의 흐름과 그게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섹시 남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희생시켰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망상이 과했네요. 그리고 또 어쩌면 상업적으로 봤을 때 셀린과 루미의 앙상블보다 섹시돌 콘서트가 더 중대사항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Your Idol도 되게 멋있었어요. 소다팝과 Your Idol의 이미지 변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자면 이건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소다팝은 청순한 소년미가 느껴졌잖아요. 저는 청춘 청순이나 소년 소녀 같은 컨셉은 대체로 유통기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영원히 청춘이고 소년 소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콘셉트는 아주 인기 있지만 언제나 다음 타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대표적으로 소녀시대와 여자친구가 있겠네요. 대체로 이런 콘셉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슷한 콘셉트의 더 젊은 소년 소녀와 경쟁하다 자리를 빼앗기는 최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려면 적당한 시기에 콘셉트 교체를 해야만 하는데 소녀시대의 경우 그룹 이름부터가 소녀시대잖아요. 청순한 소녀 이미지로 팬들을 끌어모아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의 청순한 소녀 이미지를 버리고 섹시 콘셉트로 교체를 한다면 여전히 팬들이 좋아해줄까요? 콘셉트이 바뀌었다고 탈덕하는 팬들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더 소년소녀고 더 청춘인 아이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애초에 유통기한이 없는 콘셉트로 시작했으면 몰라. 이제 남은 선택지는 청순소년 소녀 콘셉트를 유지하다 신인들에게 밀려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소녀시대는 섹시 콘셉트에 도전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제 누구도 소녀시대를 어리다고 놀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는 무려 6년 동안 한결같이 콘셉트를 유지해왔죠. 저도 어릴 때 여자친구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불렀어요. 여자친구의 곡은 다 특유의 청순한 분위기를 유지해왔죠. 팬들 모두가 이 음악과 콘셉트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거의 6년이란 시간 동안 콘셉트 교체 없이 계속 특유의 색깔을 유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소속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체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해체라서 저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해체라니. 소녀시대는 콘셉트를 바꾸는 시도를 했고, 다른 수많은 소년 소녀 콘셉트로 시작한 아이돌 역시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섹시 콘셉트로 교체해왔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소녀인 채로 콘셉트 교체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자 해체됐어요. 여러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차트도 음방 순위도 항상 최상위권이었지만 여자친구만의 색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다른 콘셉트로 바꾼다면 아마 엄청난 충격이지 않을까요? 이게 탈덕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고요. 물론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재계약이 불발된 건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죠.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다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청춘 소년 소녀 콘셉트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이 기한이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청춘 콘셉트를 아주 오래 사용한 크라잉넛, 노브레인이 있잖아요. 물론 이분들은 아이돌이 아니고 밴드지만 이렇듯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식스는 데뷔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죠? 당장의 데이식스가 10년 후에도 계속 청춘일 것 같냐고 묻는다면 네, 10년 후에도 청춘일 것 같아요. 어쨌든 사자보이즈의 이런 콘셉트 교체는 현실로 치면 유통기한이 있는 콘셉트로 데뷔한 아이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죠. 남산타워에 도착한 루미는 그동안 쭉 홍문이라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관습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오래된 홍문을 부수고 새로운 홍문을 만들기로 합니다. 완벽해야만 하는 홍문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부서진 모습마저 사랑해줄 수 있는 곡 What It Sounds Like로 새 시대의 홍문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조금 이상하죠? 셀리는 루미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갑자기 루미가 희망을 얻고 각성한다고요? 루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직접 확인했는데 왜 긍정적으로 변하죠? 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노래 도중에 흐름을 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와, 최악의 타이밍에 죽네. 하이라이트에서 진우의 죽음은 정말 별로였어요. 어쨌든 진우는 루미에게 영혼을 줬고 팬들의 목소리도 헌트릭스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칼이 아닌 모두의 목소리로 귀마를 퇴치해요. 헌트릭스가 새로운 홍문을 완성합니다.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었기에 새로운 홍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어서 악기의 문양이 빛나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감춰야만 했던 문양이 오히려 환하게 빛나주고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제가 아까 진우가 죽는 타이밍을 혹평했었죠? 여기서 갑자기 노래하다 말고 중간에 진우가 죽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까 부르던 노래를 이어 불러요. 어라, 죽었네? 내가 서팬은 아니니까 슬픈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어째? 죽은 건 안타깝고 난 아까 끊긴 내 노래나 계속할게. 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이유로 진우의 죽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꼭 캐데온에만 엄격한 건 아니고 저는 실제로 다른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캐릭터가 죽었는데 까비 뭐 아쉬운 거지. 그래도 나이스 트라이였다. 식으로 넘어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드디어 다 같이 목욕탕에 들어간 헌트릭스 멤버들. 3개월 휴식을 가졌지만 거리에서 헌트릭스를 기다리는 팬들을 보고 다시 컴백하기로 결정하죠. 팬들이 다 같이 만든 홍문이니까요. 그리고 음악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흘러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엔딩곡이 테이크다운이죠?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컴백을 결정하고 팬들에게 다가가며 끝이 났는데 정작 크레딧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팬들과 멀어지는 끌어내려라고? 골드는 아이원과 담긴 노래라서 끝났다는 느낌을 주는 크레딧과는 안 어울리고 하우츠다는 애니메이션 없이 가사만 본다면 전달력이 부실하고 프리를 부르기엔 진우가 죽었고 What It Sounds Like는 방금 불렀으니까 제외. 근데 아무리 그래도 테이크다운은 최악이잖아. 메시지를 망치는 노래를 고르면 어떡해? 분명 팬들한테 다가가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팬들이랑 멀어지는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영화의 주제나 메시지를 해치는 요소를 싫어합니다. 다른 영화를 예시로 들면 모노노케이메는 제목도 엄청 싫어하고 포스터까지도 싫어해요. 뭐 이따구로 만들었대? 그래서 저처럼 캐데온의 크레딧이 거슬리셨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는데요. 망고. 마지막으로 영화 보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더 설명하고 진짜 끝낼게요. 우선 초반부터 신경 쓰였던 건데 전체적으로 FPS가 되게 낮았죠? 처음에는 뭐야 여기에 왜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걸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도 봤던 스타일이더라고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낮은 FPS 덕에 인쇄 만화의 액션 스타일을 뽐내기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느낌의 액션을 처음 봤을 때 놀랍고 좋았는데 애니메이션의 12원칙을 지키면서 FPS는 낮으니까 고생은 이만큼 해놓고 보여주는 건 요만큼으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이런 낮은 FPS를 스타일이라고 봐주기엔 아직은 낯선 느낌이지만 스톱모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제가 스타 프린팅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소니 영화가 계속 등장한다면 차차 익숙해질 것 같네요. 낮은 FPS로 스톱모션 느낌도 살짝 나고 귀신과 음악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아무래도 팀버튼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겠죠? 캐데언의 죽음에 대한 시각과 고찰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점이에요. 왜 죽음의 세계를 흥겨운 음악으로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진우는 악기들도 루미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말했잖아요. 게다가 루미의 아빠는 악기고요. 그래서 춤과 음악을 사랑하고 흥이 있는 악기들의 세계를 노래를 통해 보여주겠거니 했지만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요. 루미의 편견을 정면으로 깨뜨릴 정도로 살아있는 세계보다 더 유쾌하고 발랄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소개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했거든요. 악기가 전부 나쁜 놈들이 아니다. 단지 조종당할 때만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거라면 악기들의 세상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보여줘야죠. 이런 건 부족하면 결핍을 느끼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거 없어도 잘 보는데요. 아이스티 망고.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밌게 잘 봤어요. 영상미도 정말 훌륭했고 노래도 좋았고 애니메이션도 모션도 잘 만들었고 디자인도 뛰어났어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영화였네요. 그리고 사과를 좀 드리자면 제가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의 아이돌에 대한 몰이해와 부족한 지식 때문에 기분 상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